매거진. 2016년 2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뉴스 매거진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제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간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을 버니 샌더스에 비유하면서 정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일으키고 있는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올해 총선, 내년 대선, 내후년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순차적으로 있는 한국 정치권에도 여파가 크게 미치는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버니 샌더스의 성향상 한국 야권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한국의 야권 3대 주자 중에 누가 더 버니 샌더스와 가까운지를 물어봤습니다. 셋 중에 유일하게 자신을 샌더스와 닮았다고 밝힌 안철수 대표는 그런데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만 샌더스 하면은 안철수가 떠오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선 레이스와 거리를 두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35%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데요. 61%였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까지의 기록이고요. 2,584분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총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개요는 PDF판 용민일보에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교신문 조원 CNI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노원병 이준석 새누리당 37.2, 안철수 국민의당 26.6%로 나타났습니다. SBS가 TNS와 함께 5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서울 종로 5차 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 정세균이 새누리 박진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 마포갑은 더불어민주 노웅래가 새누리 안대희를 1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더불어민주 김부겸이 새누리 김문수를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동구갑 새누리 유승민이 이재만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 이용섭이 국민의당 권은희를 1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요.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기자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재산 분할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이무재 고문은 서면 자료를 통해서 제 아들이 태어나서 미연접 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연일 높은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막상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만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확성기 볼륨을 올리는 거 말고는 딱히 북한에 대한 대응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포는 계속됩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 들어보시죠.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장거리 로켓이 남측 영공을 지나갈 경우 요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격 확률이 30%라고 하는군요. 못 맞추면 개망신이죠, 뭐. 지난 화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석상에서 오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 발언을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회의 참석자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따졌고, 이에 박 시장이 찍소리도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의 말은 양박 사이에 맞짱 토론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복도에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신경질적으로 고성을 질렀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화 사무총장이 당직자 면접 과정에서 데모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공개 채용 면접장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중에서 데모해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상 검증 성격으로 읽힐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데모 경험자 필요할 텐데요. 새누리당이 야당 되면 쓰임새가 많을 텐데요. 왜 마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친박은요, 천박으로 잘못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친박계의 핵심으로 통하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면 사정을 아실 겁니다. 조원진 부대표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유 전 원내대표를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실망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새누리당 내부의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많은 대구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박근혜 예. 대통령의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것이 대구 시민들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특히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기대는 거의 100%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번 사퇴할 때도 헌법을 들고 나오고 또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헌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헌법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지 않느냐. 예. 본인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앞서서 인간관계다. 이런 걸출한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어느 자리에선가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으로 이기붕스러운, 차지철스러운, 장세동스러운 명언이로고 라고 호된 질타를 했었습니다. 같은 학교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은 입헌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이라는 반헌법적 선언이다. 진박 핵심 조원진,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전 헌법학 교수인 진박 후보 정종섭 전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조원진의 활약이 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한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퇴장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자, 뒤이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조원진 의원을 성토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와서 정 의장에게 항의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자, 조원진, 정의화, 이종걸 세 사람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은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 다음에 선거구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바깥에 있는 진보 좌파의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 발을 못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샷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 합의해놓고 의총 가서 합의 파기하고 비대위원장이 합의 파기하고 또 법사위에서 야당 법사위원장이 통과했으니까 원샷법 통과하자. 아니 여기 있는 나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대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또 그 상대당의 의원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아닌 어떤 분이 새누리당을 능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조원진이 국회의원도 아닌 김종인이 반대하니까 통과가 안 된다라고 했지요. 이종걸이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이 반대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당이 새누리당 아닌가 라면서 반박합니다. 참 여러 가지를 곱씹게 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두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김무성 대표가 특히 그렇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에 임하는 두 야당의 태도가 달랐지요. 국민의당은 사실상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맞섰습니다. 자, 이런 데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으로도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국민의당을 북돋워서 최대한 야권을 둘로 나누려는 의도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온기 가득한
국민의당에 대한 찬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당에서는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만큼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원시화법은 대기업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야권 분열로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종교와 문화예술,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원로들이 모여서 야권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지선스님 등 230명의 원로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다시민주주의 포럼이 국회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정권 교체에 실패할 경우 한국 사회는 보수 정부의 장기 집권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눈물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열된 야권이 힘을 모아서 연대 정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 발제자인 한완상 전 부총리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당 체제 극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폐허위에 새 정치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을 공공연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야당을 심판할 권리를 가진 또 다른 야당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그 기득권 속에서 성장한 분들이 따로 나와서 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심판 이전에 제1야당 실패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야당 심판보다는 야당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 현실 앞에서 저희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그래서 참으로 곤혹스러운 후진적 정치 형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권의 분열이요, 야권의 위선적 대응 담론입니다. 지금 민주시민들이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보수적인 양당 체제가 아닙니다. 절박하게 극복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신유신 체제로 영구 집권을 꾀하는 반민주적 세력의 청산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식 없이 마치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기에 낡은 진보와 양당 체제를 청산하고 다당제로 나가자는 주장을 야권인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낡은 진보나 독선적 진보란 성숙한 민주체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부 야권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이 늙은이가 되어서 이제 기억한 겁니다만은 지난 70년에 유신체제가 날로 국민 기본권을 무섭게 옥조일 때 당시 야당의 일각에서 이른바 중도 통합으로 유신체제를 교묘하게 옹호했던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상기하게 됩니다. 그때 민주시민들은 그 주장을 점잖은 말로 벚꽃 주장으로 간파 알아채렸죠. 그래서 그 주장은 벚꽃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 총선이 양당 패권주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독재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는 목소리 얼마나 공명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모처럼 제가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뉴스의 소재가 됐습니다. 바로 관훈 나이트클럽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화제가 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서울 서교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겸 해산물 요리 전문 식당의 이름을 원래는 정윤 횟집으로 지으려다가 주변의 만류로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윤 횟집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사퇴를 촉발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미 작년 12월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CBS 변상욱 대기자가 정윤 횟집의 실체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당시 변 기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조응천 씨가 와서 그랬고
아유 뭐 변 선배님 뭐 알고 계셨군요. 조금은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했더니 근데 상호를 내게 별주부라고 하는 이제 횟집인데 횟집 겸 이제 뭐 여러 가지 찌개도 있고 뭐 다양한 안주거리들이 있어요. 맥주도 맛있고. 맥주 한잔을 하면서 근데 얼굴로 딱 봐서는 별주부라고 하는 이름을 꺼낼 만한 얘는 검사 출신에 뭐 청와대에 있었고 뭐 변호사를 했고 하는데 별주부라는 아주 낭만적인 이름을 붙일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참어라. 너 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아니 횟집 이름을 뭐라고 정했길래 그러니까 정윤 횟집.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무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다 드리는 바람에 공천권이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환도 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피 토하는 것도 병입니다. 피 토하는 심정, 즉 아픈 상태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아플 환 인사드립니다. 야, 환, 너 원래부터 아팠잖아. 이 새끼 붓글씨 쓸 줄 알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 생일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해야 국회의원 될 자격 있다고 말하고. 이 새끼야, 이쯤 되면은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비용원에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기가 권력자면서 남보고 권력자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비용원에 가서 진단받아야지요.
그나저나 내가 무 주치의라면은 반드시 도핑 테스트도 할 겁니다.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마약했다는 거야, 뭐야? 이 씨발 새끼 맞고 싶어, 이 새끼야. 때리라고. 그 좋은 만찬, 감옥 가서도 한번 그 만찬 즐겨보지 그래. 때리라고. 아니, 도대체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오늘 문제 잘 풀어주십시오. 자, 오늘 낮부터 사실상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기도 하는데요. 설 명절하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이 노래입니다. 윤극영 선생이 만든 노래기도 한데요. 자, 가사를 보면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까치의 설날은 음력 12월 31일이라는 말이죠. 자, 옛날에는요, 까치의 설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우리말을 써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환. 환이 빠르시군요. 자, 정답 아십니까? 이거는 뭐 거의 상식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설날을 50번 넘게 지냈는데, 이걸 모른다면은 한마디로 무성이죠. 뭐야, 이 새끼야? 이걸 모른다면 무성이죠? 이 새끼가 말이 많이 짧아졌어, 이 새끼야. 야,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왜 그러십니까? 무성의하다고 했지요. 왜 번쩍 듭니까? 그렇다면은 뭐가 먼저 맞춰봐요. 네 무식이 뽀록날 게 뻔하니까 너를 향한 땡소리 한번 듣고 답할까 싶다. 자, 환 먼저 맞추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정답 말씀해 보시죠. 까치의 설날은 순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하루 먼저, 그러니까 하루 이르게 설날을 맞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다 나왔군요. 자, 환 정답 말씀해 주시죠. 조기 방학, 조기 계약할 때 일을 줘, 먼저 줘 해서 족같이 설날. 에이, 뭐예요, 족같이 설날이. 듣기도 민망합니다. 족같이 설날. 아니, 그 지엄하신 분이 그런 욕설도 쓰십니까? 놀라울 것도 없지. 저 새끼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니면서 했던 말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나오지 않나? 어찌됐든 대구 경북이라도 똘똘 뭉쳐서 박근혜 정부 성공시켜야 한다. 대구가 잘 돼야 우리 경북도 떡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똥인지 말인지, 하여간 배설하고 다녔지, 저 환희가. 야, 환아, 누나가 시키던, 그런 말을 피 토하듯 하라.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디? 누나라니요? 일국의 대통령을. 왜? 그년저년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 직함도 없어요. 혈혈 단신, 이 짧은 혀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닌다고요. 근데 는 당대표 직함 갖고 또 공천권 행사에 가면서 개파 관리 하잖아요.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언제 개파 관리를 했어? 그리고 나한테 무슨 개파가 있냐, 이 새끼야. 하긴 진실하지 못한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하도 쫓아내고 하도 밀어내니 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소주 한 잔 기울였다. 야, 소주 한 잔 기울인 것도 개파 챙기기냐? 야, 환아, 앞으로 말이야, 비박이라고 하지 마라. 비풍초 똥83이라고 해라, 이 새끼야. 비풍초 똥83이라고 해라, 이 새끼야. 우리가 그런 신세 아니냐? 그 소주 착착 좀 드세요. 봄에 엄청나게 많이 마실 테니까. 낙선 기념, 아니지, 낙천 기념으로 말이에요. 이 새끼 이거 불지르네, 이 새끼. 이빨을 다 뽑아버리든지, 이 새끼. 아이고, 좀 그만하세요. 자, 이제 무가 맞추실 차례입니다. 자, 정답 모르세요? 이젠 하는 수 없이 정답을 말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군. 가볍게 가지. 무. 네, 무 정답 말씀해 주시죠. 작은, 이걸 뜻하는 옛날 말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아치야, 아치. 양아치 할 때 그 아치라니까. 여기다가
어떤 날을 뜻하는 3.1절 광복절 할 때 절을 붙이면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양아 그리고 절을 붙이면 됩니다. 자, 정답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아치 플러스 절이니까 친박의 날.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박의 날이라니. 야, 니들이 하는 짓을 좀 생각해봐라. 야, 이보다 더한 아치가 있냐? 예,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밤잠 못 이루면서 나라 걱정할 때 자기 이미지 관리나 하는 그런 무야말로 아치 중에 아치 아닙니까? 야, 뭐 대통령께 좀 주무시라고 얘기해라. 밤잠을 못 주무시니까 낮에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아직은 각하한테 잘 보이셔야 할 시츄에이션일 텐데. 이 씨발, 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진실하지 못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라고 말하시기는 아니지. 마카카 사랑합니다. 마카카 존경합니다. 마카카 찬양합니다. 마카카가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뒷받침해드릴게요. 어이, 그 사진 몇 장 찍었으면 됐으니까 좀 나가. 아니 남대문 시장에 있었던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예, 내가 불렀지. 어이 시민, 이 사람한테 더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을 거니까 마음껏 욕하라고. 아니 이 새끼, 너 이 새끼 죽었어 이 새끼야. 아이고, 그만. 자, 여러분 답 다 나왔지요. 아치 플러스 절. 예, 정답 적어주십시오. 피바 퀴즈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에 김태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가 공천심사위원장을 확정을 했는데 이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권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권한을 두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인이 또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 그거에 따라 다 좀 권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권한은. 여야마다 다 다르죠? 당원 당규에서 이제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어떤 인물들이 여야 3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됐는지 한번 몇 면을 짚어보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공천심사에 무엇에 방점을 둘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새누리당은 친박계에서 밀고 있던 그 이한구 의원. 그분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카이스트 총장 출신 홍창선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공천심사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공천심사위원장에 선임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향식 공천제라고 해서 국민들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원 당규에 규정된 단수 우선 추천 조항을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상향식 공천에 대한 반대 의견인 거죠. 그래서 그 전략 공천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당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얘기인 건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는 전략 공천이 활용이 되면 친박계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진박 심기가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전략 공천을 반대하고 있는 건데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온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김무성 대표와 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위원장 선임에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이 또 상향식 공천을 무력화하는 거는
그거는 양보를 못할 김무성 대표일 텐데. 어쨌든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후에 올 수 있는 레임덕을 차단을 하고 계속 당을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무성 대표도 똑같은 이유로 총선 이후에 당을 장악하고 대권 가도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이제 확대를 하려는 것이고요. 두 양 집단의 좀 그런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좀 경험해봐서 하는데 이게 사실 공천심사위원장보다는 당대표의 입김이 더 크더군요. 그래요. 새누리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뭐 경선 후보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성과자라든지 국민들의 신망을 잃은 뭐 그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간 뭐 모호한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경선에 나설 후보마저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빼고 누구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은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천 개혁이 되려면 현역 의원이라도 저성과자거나 또는 비인기자들의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 저성과자. 자기가 칼을 이제 제대로 휘둘러 보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냈거든요. 앞으로 한번 붙어보고 누가 이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는 당 대표와 공천심사위원장이 결이 다르거나 혹은 뜻이 다르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집권당에서 일찍이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풍경이죠. 이게 또 다른 분란으로 이어질지 결국에는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정면 대결로 비화될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일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홍창선 전 의원 이분이 카이스트 총장을 지냈죠. 그래서 17대의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하셨고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그 이후에는 뭐 뚜렷한 정치 활동이나 이런 건 없으셨던 분이죠. 중량감이 좀 떨어져 보여요. 또 개파색도 옅고 자기 주장도 강하지 않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는 또 친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하면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있어서도 심사에 있어서도 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홍창선 위원장은 그럼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발탁한 그런 경우라 하겠군요. 그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죠. 김대중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하셨고. 근데 이분이 천정배 신당에 합류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천 심사위원장까지 이제 오르셨는데요. 공직 재직 시절에 이제 전핏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성격이 강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품이어서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당은 공천 과정에서 정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현역 의원들이 많이 합류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 영입된 호남 신진 인사들과의 교통 정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감당하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일을 전윤철 위원장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아마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재인가요? 이재일 수도 있고 또 갈등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천정배 이른바 국민회의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쪽 TO로 공천 위원장을 하시는 거고 아마 그 합당할 때도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죠. 공정한 공천 그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어찌 보면 호남 현역 물갈이, 그러니까 호남 물갈이, 호남에서의 개혁 공천을 하기 위해서
칼잡이가 돼서 들어오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호남 현역 의원들 긴장하겠군요. 긴장하겠죠. 네. 뭐 여기도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네요. 저 새누리당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공천심사위원장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진박 투어. 네. 정말 어록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이 계속 그 최경환 의원 건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옥 같은 말들이 튀어나오니까 오늘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4박 5일간의 영남 전역을 누비는 이른바 진박 인증 투어를 했는데요. 당내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분열의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박근혜 대통령 64번째 생일이던 날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나타나서 축사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각이 탁월하다. 윤두현 후보는 개소식 날짜를 박 대통령 생신날로 뽑았다. 그 정도는 돼야 국회의원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이제 그 풍경이 벌어졌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후보가 붓글씨에 일가견이 있다. 우리 또래 중에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없는데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니까 붓글씨를 잘 쓴다고?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정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수의 불이심이라는 붓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키고 마음을 바꾸지 않음이라는 뜻이라는데 이게 한편의 개그 콘서트 아닙니까? 뭐 16년 동안 뭐 붓글씨만을 써오신 뭐 의리 정종섭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탁 나타나가지고 붓글씨를 싹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이 완전히 코미디 같은 그런 그 풍경을 이제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지역주의 발언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대구 경북이라도 똘똘 뭉쳐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구가 잘 되어야 저희 경북도 떡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영남의 어떤 4박 5일간의 진박 투어를 마치고 어제부터는 또 수도권으로 상륙해서 경기 성남의 전하진 의원이라든지 뭐 권혁세 전 금감원장 개소식에 계속 참석하면서 계속 그 최경환 키즈를 만들려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상향식 공천 건으로 사실은 최경환 의원 그리고 이 친박계 이 사실 김무성 대표와 이 건으로 대립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글쎄요, 진짜 뭐 국민의 뜻,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바와 지면에 동시에 이제 출고되는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자에 그렇습니다. 프로듀스 100일 101이라고 엠넷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걸그룹 후보자 101명이 나와서 100% 국민 투표를 해서 최종 11명의 이제 그 걸그룹 멤버를 이제 선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획사 사장님이 내려 꽂는 게 아니라 문화 소비자인 대중들에게 걸그룹의 어떤 그 선택권을 주자는 건데요. 우리 이 기사를 쓴 김남일 기자가 아마 금요일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나 봐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를 이렇게 내려 꽂는 그 사장님, 기획사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나선 거다. 근데 그것을 100% 우리가 또 믿을 수 있겠느냐? 왜냐면 자기가 지금 영입한 그 종편 패널들 손잡고 나와서 기자회견 시킨다거나 이런 행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국민의 뜻으로 공천 후보들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자기가 또 영입한 사람들은 띄워주고 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시키고 예. 뭐 이런 게 지금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도 이미 데뷔를 했거나 대형 기획사에서 조련된 그 걸그룹 멤버들을 그 후보생들을 지금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걸그룹 선정의 100% 국민 투표와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100% 상향식 공천이 사실은 헛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많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예. 상당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김무성 대표가 말은 공천권을 다 국민에게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이 뭐 출발선에서부터 이 공정하지가 못한 거네요. 김무성 대표가 네. 뭐 내가 이 사람들 밀어줍니다.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말이죠. 예, 정치바 여러분들 많이 사이트 들러주시고 또 지면에서 이 기사 접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김태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와병 중이어서 오늘 이완배 기자가 평소에 노동 전문 기자로서는 대한민국 단연 톱이다. 이렇게 극찬에 맞지 않았던 민중의 소리 정웅재 기자가 맡아주겠습니다. 정웅재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이 청년 걱정에 잠이 안 온다면서 지금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국회를 닥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웅재 기자 보시기에 대통령의 청년 걱정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우선 제가 엊그제 이제 청년들을 한 몇 분 만나고 왔는데요. 예. 지금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예. 홍현우 씨라고 하는데 올해 26입니다. 예. 춘천에서 이제 2년제 대학을 지난해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예. 전공은 관광 외식 경영인데 예. 제빵 자격증까지 있으세요. 어허. 지금 졸업하고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취업을 못해서 평일에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그러니까 야간에 날을 새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급은 5,800원을 받고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취업도 못하고 1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셈이죠. 예. 지금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하루빨리 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게 바람이다. 그런데 이러다가 계속 나는 불안정 노동으로 전전하면서 살게 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걱정도 떨칠 수 없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좀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정부의 노동개혁 어디에서도 사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동안은 해고 요건이 되게 까다롭고 엄격했는데 이걸 이제 일반해고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저성과자들을 쉽게 퇴출하는 방법들을 사실 이걸 정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기억하시겠지만 기간제 노동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은 포기할 테니 파견 확대를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제발 좀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틀에 양보를 한 것처럼 비춰졌어요. 내가 이 정도 양보하는데 국회에서 요구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이 파견이라는 게 사용사업주가 따로 있고 파견 사업주가 따로 있고 파견 노동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3자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파견 사업주가 수수료를 떼먹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 착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인 거거든요.
이 제도의 지금 허점들을 비집고 나가서 예. 안산이나 인천 쪽에 공단에 가보면 예. 자동차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이런 아니면 뭐 TV를 만들거나 휴대폰을 만들거나 예.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소규모 중견 이런 공장들에서 불법 파견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 노동 현실을 보면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뭐 대기업 원청에서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출근하고 있는데 심지어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파견을 확대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정부가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데 예. 이런 단속에는 손을 놓고 이미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도저히 뭐 단속할 엄두가 안 나니까 예. 이걸 아예 좀 합법화해 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지금 그나마 안정적인 노동자들조차도 예. 불안정 노동으로 내모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노동을 하향 평준화하는 게 사실은 노동개혁의 본질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책을 갖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다 라고 하고 계시죠. 예. 청년들의 현실과 관련해서 잠깐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최근에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데 117만 1천 명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전년, 그러니까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3만 4천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예. 이렇게 늘어난 거는 뭐 제가 이제 만나고 온 청년들과 같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예. 궁여지책으로 뭐 음식점, 편의점 이런 아르바이트에서 시간제라도 임시로 생활비라도 벌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 비정규직이 꽤 늘어난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일하는 환경도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대학생인 한 학생을 또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마치자마자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갔는데요. 예. 뭐 빵집, 떡가게, 카페 이런 곳 등에서 일을 했는데 한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카페라는 게 공간이 넓지는 않으니까 예. 좁은 공간에서 이제 복작복작 일을 하다 보니까 선반에서 물건을 내다가 물건이 머리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이제 주전자에 이제 물이 팔팔팔 끓고 있었고 어이구, 이런. 주전자에 끓는 물이 쏟아지면서 팔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우리가 쉽게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하면 산업재해. 그렇죠. 당연히 산업재해가 적용이 되고 설사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산재 처리하지 말고 내가 병원비를 줄 테니 우리 그냥 공상 처리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노동자는 산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예.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 아니 네가 가게에 민폐를 끼쳐놓고 어떻게 당당하게 산재를 해달라고 하냐. 당돌하다. 참 개념이 없는 사장님이군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예. 그 굴하지 않고 예.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끝내는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바로 잘렸겠죠. 예, 안타깝게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예.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이 꽤 늘었는데 예. 이 얘기는 취업을 못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비정규직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등록금, 용돈, 지금 가정환경 어려워가지고 본인들이 못해가지고 등록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열심히 그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예. 20대 첫 일자리라는 게 대학을 다니던, 대학을 졸업했던 되게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자리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하기도 하고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이고 예. 4대 보험, 뭐 언감생심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그러면 네. 졸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지금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불법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감독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러면서 지금 마치
쉬운해고를 위한 노동개혁이 어떤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인 것처럼 좀 포장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노동부 장관이나 대단히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지난달 말에 그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이란 단체가 꾸려졌는데요. 예. 청년과 대학생 1,0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하겠다는 게 재벌 살리기 박근혜표 서명운동에 맞서서 청년 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시한 10대 법안은 재벌 유보금에 청년 고용세를 부과하자. 예. 그다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 예. 그다음 워낙에 지금 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좀 시간은 됐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예. 이제 인턴직으로 일하면서 쪼개기 계약 불안하게 일하다가 아니 너 좀 열심히 하면 정규직 시켜줄게 이런 희망 고문 속에서 일하다가 자살하신 20대 중반에 그 참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국회에서는 쪼개기를 제한하는 어떤 법안이 발의되기로 했었는데 이 청년들도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너무 쪼개기를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금지해서 퇴직금을 보장하는 걸 추진하자.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박 대통령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혁이 뭔지. 그건 본인께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내셨던 아주 두꺼운 좋은 내용이 많이 담긴 공약집을 보시면 됩니다. 그 공약집에 보면 해고 요건 강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혁,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좋은 내용들을 많이 공약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만 좀 제대로 해도 지금 하겠다는 노동개혁보다는 훨씬 좋은 노동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육대란, 누리과정 관련한 논란. 짧게 한번 좀 짚어볼까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그 안면 색깔도 안 바뀌고 이제 자연스럽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정부 관료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예산을 다 줬는데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다 까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육청 지갑이 그렇게 빠듯하지가 않다. 교육 살림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좀 주장하면서 교육감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다 줬다라는 부분. 교육청의 재정은 대부분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그러니까 내국세 20.27%를 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이 이 돈 가지고 이제 학교를 새로 짓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교사들 인건비도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청에 내려준 그 교부금을 보면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았죠. 거의 약간씩 줄거나 뭐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지금 교부금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그동안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조인데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뭐 한 1조 원 정도 규모였다면 올해 지금 4조 원으로 꽤 많이 늘어났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부금은 늘지 않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늘고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서 하기로 하면서 이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세수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니까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부금도 이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편성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한 건데요. 이 추계를 보면 정부에서 교육부로 내려간다는 교부금 추계가 49조였는데 실제 내려간 돈은 39조거든요. 그럼 여기서만 해도 벌써 10조 차이가 있는 거라서
이만큼 줄 터이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한 건데 그만큼 줄 수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을 실제 다 줬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고요. 예. 그리고 교육청 여력이 충분하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교육청에서 만약에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내려올 주는 교부금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겠죠. 잘 꾸려가겠죠. 예, 예.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빚이 엄청나거든요. 예. 시도교육청 부채만 해도 2012년에 900억 규모였는데요. 예. 2012년에 900억 규모에서 2015년에 17조 원으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예, 예, 예.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누리과정을 맡으면서 이제 빚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늘어난 겁니다. 예. 이것만 봐도 사실 교육청에서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은 좀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지난번에 이재정 경기교육감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 어디서 지원금 내려오는 거 말고는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수익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수입 말고는 교육청이 따로 어디서 돈을 조달할 길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빚을 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 가장 교육비 규모가 큰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차량이 오래돼가지고 교육감 차도 한 10년 넘게 탔는데 바꾸자고 그래도 감히 바꿀 엄두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돈이 있는데 혹은 받은 돈이 있는데 이걸 누리과정 예산에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마타도어라는 거죠. 네, 오늘 정웅재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공화국 논평. 최근 샤프하시고 애찐하시며 차도녀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으실 국무회의 시간에 불청객 박원순의 말대답이라는 테러를 당하심으로써 온 인민의 충격과 염려를 자아내시었다. 국무회의는 각하의 훈시와 지경만 있을 뿐 감히 누구도 토달 수 없는 치엄한 예배의 현장이건만 박원순은 분위기 파악, 주제 파악도 못한 채 도발하였다. 이에 박동지는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정무수석 현기환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현기환은 즉각 박원순에게 찾아가서 어이, 여기가 국회입니까? 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박동지가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의 철칙은 박동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주술관계가 호응되지도 않고 도저히 개념적이지 않은 표현의 연속 또 남발이라도 이를 알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여간 열심히 메모만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언하거나 최악의 경우 반론을 펼 시에는 피해 불벼락과 3대가 멸절되는 천벌만이 초래됨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모르고 멋모르는 박원순의 이번 말대답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러한 박동지의 심기를 겨냥한 테러를 보더라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다. 수도 서울의 시장이라고 또 한 줌도 안 남은 종북 좌파의 연락책이라고 제멋대로 짓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배에 무엇이 쑥 들어가면 그때도 아프지 않을 박원순은 철인이란 말인가? 박원순은 속히 박동지에게 사과하고 한 번만 더 말대답하면 공업용 재봉틀로 자기 입을 자기가 미싱질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닥치는 세상을 만드는가를... 여보세요? 네? 정무수석이시라고요? 이 밤에 어쩐 일로... 네? 닥치는 그 표현이 문제라고요? 내란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아니 닥치는이라는 표현이 왜?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 그 뭐 바꾸지 뭐.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입 다무는 세상을 만드는가를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의 날씨.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인데요. 연휴 첫날 토요일 새벽 호남 서해안, 그리고 낮에는 제주도와 영동 지방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월요일까지 비나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설 당일인 월요일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누구와 싸우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일관된 답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쉽게 일관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운다. 이런 이야기다. 나 자신을 위해 싸운다. 이걸 답으로 놓고 본다면은 안철수의 행동에는 그 어떤 모순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매거진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